지금 긴장이 많이 되네요. 예, 사실 놓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에 대해서 시스템 프로세서를 만들어 주신 경기대 경규현 박사님과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 교육 컨설팅을 해주셨던 리카르도, 그리고 SGS, 그리고 저희 전사적으로 저희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우리 임직원 모든 분들께 이 상을 돌리고 싶고요. 저희 회사가 상을 받은 거는 사실은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사장님께서 오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 우리가 상 받지? 우리는 완료도 못하고 지금 중간 단계고, 그리고 우리같이 작은 회사 성과를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과를 이룬 업체도 많고, 그렇게 크게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저희들은 사실은 무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전혀 무지에서 지금 이제 그런 말을 뗀 상태인데 왜 우리한테 상을 줄까?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하라고 주는 걸 그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들 자료를 지금 품질팀장, 지금 계속 세이프티를 이끌어오는 우리 품질팀장이 만든 자료를 보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뻥을 쳐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 해.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걸어왔던 길을 말하십시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지금 오늘 발표가 우리가 어떤 걸 잘한다고 발표하는 자리면 우리보다 잘하는 업체 수십 개도 있고, 지금 컨설팅 업체도 있고, 내가 기술적인 이야기 해봤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냥 우리 중소기업이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전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전혀 무지한 업체가 어떻게 이걸 접목시켜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 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자료 안 보고 그냥 말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는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기에 어려운 점,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거쳐야 되는지. 저희들은 사실은 전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만 했습니다. 프로세스 구축, 프로세스 구축을 레드마인, 행상 관리, 그리고 하여튼 중간 단계까지밖에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단계를 7개월이라는 단계 동안 실질적으로, 전사적으로, 전 업무적으로, 프로젝트적으로 진행을 실제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시험 삼아. 저희 사장님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절대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시도한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되네요. 예. 철도 소프트웨어 신뢰성, 그중 램스 중에 안정성, 조금 전에 경기대 경규현 교수님이 설명을 했던 저희 철도 램스의 한 부분인 세이프티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저희들이 한번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과제명은 2017년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현장 적용 지원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신뢰성 안정성 분야, 그리고 저희 회사와 컨설팅 파트너로는 경기대, 그리고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 보시는 것 같이 7개월입니다. 7개월 짧은 시간, 저희들이 완벽하게 했다 그럴 수 없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 회사는 철도 전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열차를 타시거나 KTX를 타시거나 전동차를 타시면 LCD 텔레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KTX의 대부분의 중요한 보드들, 컨트롤 보드들 대부분은 저희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 표시기, 그리고 철도 제어기라고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쓰는 MMI, 그러니까 LCD 모니터라든지 운전실에 있는 LCD 모니터, 배전반에 있는 제어 장치, 통신, 그러니까 철도 TCN 통신을 사용하는 모든 제어 장치들의 컨트롤 제어 박스들을 만드는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교사는 현재 원래 저희들이
작년까지 우진산전이라는 업체에 대부분의 납품을 됐었는데 작년과 올해 저희들이 그 품목 다변화 그리고 그래서 제작사 1군 업체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밴드 등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시행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또 지금 그 준비를 했고 벌써 그 시행청에 직접 직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쬐만한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고 도전적인 단계.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했던 게 냄스, 세이프티, 신뢰성. 철도 사업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방송 표식이어서 제어 장치 쪽으로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되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별 보면 방송 표시기가 주 50% 이상을 차지하다가 점점 올해에는 차량 제어기 그리고 과제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이 가장 필요한 제품들을 점점 생산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저희 회사는 전체 34명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설연구소와 전략기획부로 나누고 연구소 중심입니다. 부설연구소 직원이 22명 그리고 그 신사업팀은 과제를 합니다. 과제를 하는 4명 쳐서 전체 연구원이 26명인 34명 중에 26명이 전체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선행개발팀, 하드웨어팀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모든 그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또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했던 소프트웨어 쪽에는 총 소프트웨어 팀 2명 그리고 그 하드웨어 2팀 5명 그리고 선행개발팀, 인베디드 팀 3팀 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인원이 총 10명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수에 비해 소프트웨어와 개발을 하는 그 연구소 직원들이 많은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됐냐? 지금 현재 철도 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고 작년에 개정이 돼서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서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철도 차량에 들어가는 철도 전장품이든 부품이든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 의해서 형식 시험을 진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식 시험 속에는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운전 시험 1년 동안 시운전을 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형식 시험에는 전자파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점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신뢰성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철도 안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램스 부분은 아직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시행청에서 아직까지는 그냥 권고 사용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2, 3년 안에는 이게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해서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봤습니다. 철도안전법이라 이런 중요성이 대두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은 IC 62278 램스 관련 철도 차량 램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규가 IC 62279 아까 교수님이 설명했듯이 소프트웨어 쪽 철도 차량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램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철도 차량 쪽에서. 하지만 소프트웨어 램스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두 번째 제품 개발 시 안정성 활동이라는 걸 전혀 하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시행청에서 요구사항을 줍니다. 이런 안정성을 대비해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단계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제품 개발 시에 안전확보 기술이라든지 대책 이런 회의라는 거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 전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우리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이런 방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니 그 컨설팅 업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기개발된 가이드를 통해서 ATP 지금 저희들이 납품하는 ATP 표시기에 적용하는 컨설팅을 받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철도 차량 철도 부품들이 현재는 소프트웨어 램스가 안 적용되지만 향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력을 가지자. 다른 업체 철도 부품보다 경쟁력을 가지자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게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저희의 희망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능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짜는 게 안전 중심으로 짜자. 그래서 매출을 올리고 극대화하고 우리가 다른 업체보다 뛰어난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자. 그래서 인원충을 하고 개발 환경 구축하고 안정성 도구 개발 프로세스 구축하고 그리고 모든 전 직원이 소프트웨어 팀 말고 전 직원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MMI 실제 우리가 국산화 개발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매 조건부 과제로 ATP MMI라고 철도 차량에 보면 ATP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열차가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 ATP 장치에 운전자들과 서버와 연결해주는 MMI, LCD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MMI 장치에 적용을 하자. 해서 그 적용한 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자는 게 저희들 목표가 추진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전략과 사업 중요성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느냐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2007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해당 우리 회사의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걸 2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2개월 동안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설립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환경을 실제 구축을 했습니다. 환경을 구축하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직원들도 이제 적응을 하고 저희 시스템도 약간의 적용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시범 프로젝트에 한번 접목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진행된 걸 어떻게 우리 회사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냐고 하면 어떻게 파악했냐면 현재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회사의 모든 개발자들의 인터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은 직원들에게 국제 안전 표준 그리고 가장 베이스되는 국제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시킨 직원들을 컨설팅 업체에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전문가, 안전품질 전문가, 검증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의 인터뷰를 실시를 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밑에와 같이 모든 인터뷰를 거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어떤 게 우리 회사가 현재 위치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레이저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엔츠 조직 구성. 저희 회사는 품질팀이 없었습니다. 품질팀이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전담으로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뒤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팀이 없다. 전혀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하려면 전담팀이 필요하다. 그게 현주소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입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코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 프로젝트 한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 넘어가면 그 프로젝트를 했던 다른 버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또 그 버전을 찾아갑니다. 바쁜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독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 테스트 환경. 전혀 테스트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하고 어떻게 테스트할지 어떤 방법을 할지 전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방법,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안정성 분석 프로세스 해나 하드웨어 쪽은 현재 저희들이 하드웨어 램스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램스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국제표준 전혀 저희 회사 직원들은 알지 못하는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상황은 아주 막막한 전혀 소프트웨어 신뢰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이 필요하다. 이거 진짜 하고 싶으면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할 수 있는 품질기업팀에 2명을, 전담 인원 2명을 뽑았습니다. 제일 중소기업에서 제일 힘든 게,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려면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다 보면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개발을 바쁘고. 그래서 근데 사람을 뽑는다는 게, 왜 필요성이 없는데 왜 사람을 2명이나 뽑아? 안 그래도 사람 많고 들은 자금도 많은데. 그렇지만 한번 이 진행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잘 뽑았다고 하실 겁니다. 저희들은 아주 만족합니다. 2사람에 대해서. 일단 품질팀을 만들고 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고 나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이 내용입니다. 전체 프로세스 환경 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제가 생각할 때 무리한, 제가 6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은 이력관리, 형상관리,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물인터넷과 연결되는데, 오늘 그걸 들으면서 제가 우리가 잘했네 이야기가, 점점 차량에 있는 전장품들은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처럼 고도화가 되고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소프트웨어 양도 엄청나게 큰, 덩어리 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형상관리, 이력관리가 안 된다면, 한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의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른 사람들에 전달이 안 된다면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덩치가 작아지고, 저 큰 덩치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사실은 직접 저희들이 제가 느낄 정도였으면 저희들 소프트웨어 팀은 엄청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프로세스 요구 관리, 이슈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레드마인 활성화, 그리고 2번째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Git 활성화, 그 다음에 통합 서버를 사용해서 통합 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 서버 구축.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번 과제의 그거 목표였고, 여기까지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네킷이라든지 테스트한 건 배드 만든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아직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이유를 모른다는 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까지 어떻게 구축됐는지, 어떻게 구축을 하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첫 번째 이슈 관리. 이슈 관리 네드마인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도 저희들은 네드마인이 소프트웨어 팀에서는 약간씩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분의 사람이 작은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네드마인을, 처음에 네드마인을 환경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일감 유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일감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일감, 그리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각 모든 업무, 모든 부서, 모든 관리실, 모든 하드웨어 팀까지도, 왜 이슈는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프트웨어 팀과 하드웨어 팀이 융합이 돼야 되고, 관리팀도 융합이 되고, 영업팀에서 고객들 만나서 들려오는 그런 이슈들, 그런 고객 불만 사항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관리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글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출장 가서 누구를 만나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 직원들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일감을 세분화하고, 모든 프로젝트별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이 너무 프로젝트들은 저희들은 보드를 납품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이걸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고, 다음은 일감의 진행 상태를 왼쪽에, 오른쪽에 보일 수 있도록 각각의 일감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완료가 되지 않은 일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완료가 된 일감이 어떤 건지, 이슈 정리가 된 일감이 어떤 건지를 표시할 수 있는 일감 진행 상태 확인할 수 있는 걸 두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로 다큐멘터리와 저장소를 구축했습니다. 기획과 연관되어서 이슈 관리, 행상 관리가 바로 네드마인에서도 확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파일이 버전 확인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파일이 됐는지, 그리고 문서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 그리고 도면까지도 모든 걸 다큐멘터리 저장소를 통해서 이슈 관리,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레드마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버전 관리까지 구축해서 6단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레드마인을 만들면서 힘들었던 건, 중소기업에서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일이냐 문서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문서 적는데 바빠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그냥 만들면 되지, 이걸 작성한다고 지금 프로젝트 진행을 못합니다. 뭐 이런 항상 개발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번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개발자들은 이게 생활화되다 보니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왜? 자기가 모르는 지식, 그러니까
이슈가 생겼던 내용들이 지금 자기한테 지식이 돼버립니다. 바로 이 글을 보면 일감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브레이크 제어 장치라는 걸 누르면 거기 이슈가 되었던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장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업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접근하기 아주 편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 서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걸 계속 올리면서 일을 하냐, 그렇게 해서 올리기는 힘들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나중에 자기가 다른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리고 지난 다음에 다시 그 프로그램에 접근하여서 수정해야 할 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경영자들, 사실은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 의지가 없으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 5번의 반대, 5번의 한 번 뒤집고 다시 바꾸고 다시 뒤집고 다시 바꾸고 한 5번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의지가 있어야지 소프트웨어 공학이 실현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컨설팅하는 업체들도 저희한테 그런 걸 느꼈답니다. 경영자 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그 중소기업 분들께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는 걸 한번 인식하시고 의지 있게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개발자에 휘둘리지 말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음에 행상관리입니다. 행상관리는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SVN을 구축했었는데 SVN의 단점은 뭐냐면 온라인에서만 행상관리가 됩니다. 온라인에서만 행상관리 되는데 사실 개발자들이 외부에 출장 가서 고객들하고 만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소스를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근데 Git은 다릅니다. Git은 자기 컴퓨터 내에 Git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오프라인에서도 올리면 자동으로, 온라인이 되면 자동으로 그 서버에 바로 접속이 되고 행상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Git을 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브마이너스 Git을 쓴 이유는 Git은 또 보안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됩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중요한 개발자 한 명이 다른 경쟁업체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SVN은 안 되겠다, 다른 걸 검토하라 해가지고 검토한 게 Git입니다. 그래서 계정 관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Git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행상 관리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기술자들, 그리고 관리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영기획부, 그리고 하드웨어 팀들, 이제는 하루에 올리는 일감이 일반 한 사람당 거의 한 7개, 8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연락처에 그 사람에 대한 이슈를 남깁니다.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연락처 누르면 그 사람이 누구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쫙 메모 다이어리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출장 갔다가 내려오면서 모바일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바로 띠디디 간단히 칩니다. 이 사람 만나가 이 이야기했다. 한 줄 정도 칩니다. 그러면 그게 모이면 한 사람 눌렸는데 이게 1년치 누르면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 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에 대한 기록만 있지만 지금은 우리 회사 전 직원에 대한 기록이 다 남습니다. 연락처만 눌러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축하고 나니 행상 이슈 관리와 행상 관리를 지금 이제 기술에 대한 행상 관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하나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는 버전이 분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분기가 될 때는 이렇게 분기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분기된 다시 이게 아니구나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된 것까지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까지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버전이 어떻게 되고 또 이게 다른 장치에서 쓰일 수 있냐 그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Git이라 행상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만 적용했던 걸 지금 현재는 관리팀, 품질 담당, 개발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사람이 2개의 시스템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장 보고서라든지 기본적인 문서까지도 지금 행상 관리, 이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 수행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은 테스트 분야라든지, 그리고 아까 했지 검증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 통합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배포의 검증 부분, 테스트 부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7개월이라는 세월에서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겠다 한다면 하나를 놓칠 것 같아서 저희들은 3가지 분야, 아까 말한 이슈 관리, 행상 관리, 그리고
뒤에 보면 파일럿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거, 그 FMCA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프트웨어 공학을 접목하는 그까지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이렇게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파일럿 프로젝트 접목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 그 8,200원대 전기기관차 있습니다. 전기기관차에 ATP MMI, 그러니까 ATP 시스템은 열차 방호 시스템으로 열차가 부딪히지 않게 지상장치로부터 발리에서 나는 질차장치와 차상장치를 통해서 위치를 제어하고 그 위치가 열차 간의 위치, 공간 내 위치, 열차 간의 속도, 제한 속도까지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ATP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구매 조건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그 ATP MMI입니다. 그 MMI, LCD 설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LCD 설정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장치가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열차는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청에서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세이프들은 요구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전명을 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열차가 운행되고 열차 운전자들이 입력하고 각종 장치의 신호를 받아서 열차를 제어하는, 열차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열차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모드 소프트웨어적인 모드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야 UI와 소프트웨어에서 진행해야 될 모드고요. 영 모드는 그 ATP 신호가 올라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상 장치라든지 어떤 장치로부터 신호가 안 올 때 장치고요. 그리고 그 기지창에 들어갈 때라든지. 그리고 1모드는 정상적인 모드, STM 모드는 우리가 AT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탑 신호하고 멈춤 신호가 고 신호만 있는 그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만 받을 경우 이제 ATP 신호가 그럴 경우에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큰 덩어리의 소프트웨어를 짜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세이프티를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드 설명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경학 기술 접목에 FMEA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요인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 분석과 그 기능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불량 네트워크 분석,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고장 형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한 거는 저희들이 사용한 거는 IQ FMEA라는 도구를 사용했고요.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각각에 대한 구조별로 기능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기능을 분석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불량 항목을 적으면 자동적으로 각 그 기능과 불량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한 불량에 대한 정의가 기능 요구서 요구명세서에 따른 기능에 대한 정의가 바로바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모드가 있고 어떤 위험에 대해서 야기되는 효과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M 기법을 ATP MMI에 접목을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다면 진짜 말 그대로 한 사람만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회사 내에 자체 iOS 규정 내에 FMEA 고장 모드 분석서라고 저희들이 분석 프로세스를 iOS 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수주를 받는 개발 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이걸 작성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다음은 PHA 위험도 사전 분석인데요. PHA 기법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램스에서는 하고 있어서 PHA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직원들이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빈도가 있는지, 발생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까 빅데이터 이야기가 나왔던데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한 이유는 빅데이터라는 거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 이런 위험 요소 빈도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게 이슈 관리가 되고 관리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빈도 말 그대로 페이퍼워크가 됩니다. 빈도성 그리고 위험도가 그냥 내가 정하는 대로 위험도가 되고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기술적인 내용보다 제가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전반 속에서 배전반이 고장이 났어요. 배전반에는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신호 장치가 있는데 저희가 만드는 PLC 배전반인데 PLC에서
그 이중화가 돼 있습니다. 이중화가 돼 있어서 하나 고장 나면 다음 거는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의 어디고 시행착오 요구 사항이 이중화를 시키려 해서 이중화를 시켰고 프로그램적으로도 요게 고장 나면 넘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 못했던 아까 조금 전에 FMEA처럼 이런 안전에 대한 고장 모드가 생각도 못한 잠재적인 고장이 나타난 거죠. 뭐냐면 고장이 나면 바로 넘어가는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넘어갔는데 반대쪽에 있는 거는 레드가 없었던 거예요. 레드가 없어가지고 작동이 안 된 거죠.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작동은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누가 다운로드를 안 시킨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량의 브레이크는 잡히지 않으니까 관성에서 그게 돌아가고 다른 데는 브레이크 되니까 바퀴가 다 닳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이중화로 인해서 이중화가 됐는데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다시 이쪽을 확인해야 된다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위험도를 분석해가 이거 위험도 발생 빈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험도 세가 프로그램을 다시 짰어요. 아까 같이 그런 대책 프로그램을 짰는데 비슷한 내용에 이중화를 시켰는데 또 비슷한 바퀴는 아니고 이번에는 다른 게 이중화를 시켰는데 반대쪽에 소프트웨어 버전이 틀린 거예요. 반대쪽이. 근데 이 직원과 이 직원은 후에 발생된 문제인데 이 직원과 이 직원은 별개로 개발을 된 거죠. 이슈 관리가 안 됐고 만약에 이게 이슈 관리가 되고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다면 이런 분량이 다시는 안 생길 건데 이래서 소프트웨어 공항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최근에 제가 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나 소프트웨어 PM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슈 관리 들어가가지고 내가 매일 아니고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이거 뭐지 하고 눌려보면 이때까지 어떻게 진행됐다는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변했다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안 받습니다. 저희들 요새는 저희들 관리자들이 보고를 안 씁니다. 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눌리면 됩니다. 내 도마에 들어가서 눌리면 그 일감을 누르면 그 일감이 어떻게 진행된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됐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적 표준 가이드, 신뢰성 지원 도구. 그래서 보시는 교육보다 훨씬 많은 교육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고마운 게 경기대하고 니카르도하고 SGS는 너무 고마운 게 원래 계약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너무 부산인데 저희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계속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계약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교육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저희들 교육 산출물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QC팀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팀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그리고 심지어 저까지도 교육을 받는 그런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 아실 겁니다. 저 같이 일하셨던 분은. 그래서 또 이런 기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IQ FMEA 제작사 독일 APIS의 IQ 교육도 저희들 품질 두 사람을 직접 파견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료를 받고 경기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서 수료를 직접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도라든지 설문조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한번 소프트웨어 공학을 직접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직원들이 하고 있는지 제가 말로 표현 아니고 직접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제일 처음에는 반발이 너무 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팀들이 너무 반발이 심했고 이래가지고 납기 못 맞춘다 이런 반발이 심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경영자의 의지 없이는 정말 소프트웨어 공학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5번의 반발을 물리친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상을 받을 만한 같은데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ATP KTX 8천회부터 전기기관차 구매 조건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하게 되면서 다른 쪽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온 게 왜냐하면 세이프들 정말 하니 소프트웨어 세이프들 정말 하니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기기관차 ATP MMI는 지금 가제로 하는 구매 조건부고요. KTX MMI는 가제로 안 합니다. 이거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 유호선 ADU 이것도 ATC 디스플레이 유닛에서 ATP MMI입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ATC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 이 부분, 그리고 허드라고 그 열차 촬영용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유리창에 이제 그 ATP 신호가 바로 유리창에 비치는 거죠. 자동차에는 있을 겁니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이제 올해 12월 달에 전부 그 시운전을 띱니다. 12개월 시운전을 띄고 12개월 후에는 저희들이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소프트웨어 램스를 해서 꼭 된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램스에 영향이 컸던 제품들을 적어 놓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 여기에 적였는데 사실은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서 바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나오는 게 아까 이제 지금 2차 밴드에서 지금 저희들이 철도 제작사 이제 로템이라고 하는데 로템에 지금 1차 밴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코사인을 의뢰를 했는데 저 실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사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했듯이 세이프티 신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하면서 개발 일정도 단축이 됐고요. 뭐 ADU 개발 일정도 단축됐고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요 보시다시피 저희들 불량률이 쭉 내려갑니다. 소프트웨어 불량률이. 요 과제 시행전과 시행 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보시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저희들 QC팀에서 직접 만든 데이터입니다. 소프트웨어에 관련 불량이죠. 목표는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이 이뤘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진짜 소프트웨어 그 철도 제조업 부품 업체 중에 진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하는 업체는 이 업체다. 그 이야기 듣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진짜 다른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쪼매난 업체 벤처기업도 그 소리를 듣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